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조금 전 상황실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대본부에 무속인이 고문으로 일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윤 후보 측에서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후보도 무속인이 아니라 스님으로 소개를 받아 인사를 나눴을 뿐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굵고 짧은 메시지로 재미를 톡톡히 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9초짜리 쇼츠 공약을 또다시 선보였는데요.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 DB를 일원화하자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연일 연기력을 뽐내고 있죠. 이것만으론 아무래도 눈길을 끌기 어렵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양념을 치며 은근한 돌려가기를 시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 너무 문제 많아요. 아니, 또 누가 땅 투기라도 했대요? 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전과 사범도 있고요. 영상 속 윤석열 후보의 역할은 최소화했는데요. 윤 후보의 약점 가운데 하나, 바로 꼰대 이미지였죠.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상명하복식 꼰대를 결단력 있는 리더로 이미지 변신을 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DB 일원화. 콜?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후보님 전화 받으세요. 좋아, 빠르게 가! 윤 후보가 오늘 발빠르게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불심입니다. 불고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난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공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불똥은 문재인 정부로도 튀었는데요. 문체부의 천주교 캐럴 캠페인 지원까지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의 종교 편향이 드러났다. 한층 더 날을 세웠습니다. 오는 21일엔 30개 종단의 승려 5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당장 대선을 앞둔 민주당 입장에선 호재는 아니죠. 정청래 의원이 사과를 하고 송영길 대표도 이해를 구했지만 등 돌린 불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불교고등학교 출신으로 부처님께 좀 삼배라도 좀 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부처님께 좀 삼배는 하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톨릭 신자 보니까 너무 가톨릭 중심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또 가톨릭은 사실 바티칸이라는 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잖아요. 그럼 국가 외교 차원에서 볼 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불교계가 생각하는 그런 서운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오해가 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조계사를 찾아 108배를 하며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행을 하시고 해서 의미 있는 108배를 했습니다. 아마 조계사에 오시는 불자들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성껏 의사표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성난 불심을 달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정청래 의원의 제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이 틈을 윤석열 후보가 파고들었습니다. 총본장 큰 스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다름과 차별에 집착하는 갈등과 정쟁은 버리고 불이와 화쟁의 정신으로 함께 희망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런 가르침을 잘 새겨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후보 불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서일까요? 자칭 국사가 될 사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세계일보의 보도인데요. 윤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 씨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란 겁니다. 취재 내용에 따르면 인재 영입부터 메시지와 일정 관리까지 선대본부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당장 민주당에선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도사님 중 한 분이 들어가셔서 인재 영입일을 고문을 역할을 했다. 그냥 고문 명함만 있는 건지 뭐 실제로 뭘 봐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셔서 인사할 때도 전부 사주팔자 보시겠네. 큰일 났네. 이 큰일 났네란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홍준표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한 듯합니다.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스럽다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천공스승은 물론 이른바 왕자 논란으로 공역을 치렀었죠. 윤석열 캠프는 즉각 무속인도 아니고 선대본 고문도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거론된 분은 그 선대본부 네트워크 그 어떤 부문에서도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없고 무속인도 아니다. 다만 그 네트워크 위원회 위원장과 친분 때문에 몇 번 드나든 적은 있다. 그래서 선대본부 일에 개입할 만한 인사가 전혀 아니다. 건진 법사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이다 강조를 했는데요. 세계일보는 건진 법사가 대한불교 조계종과는 무관한 일광조계종 총무원장 등의 직함으로 대외 활동을 하기도 했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광조계종과 대한불교 종종협의회 둘 다 익숙한 이름은 아닌데요. 아마 이 행사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일광조계종이 주최하고 대한불교 종정협의회가 주관해 충북 충주에서 열렸던 2018년 국태민안 등불 축제. 당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벗겨진 소사체가 제물로 올라와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당시 이 행사를 비판한 불교 방송 기사 제목입니다. 일부 유사 종교에 왜곡된 종교 행사, 불교 전체가 오해라고 돼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건진법사 논란까지 불거지자 홍준표 의원은 3월 9일 대선까지 오불관원 어떤 일에도 상관하지 않고 모른 척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괜히 의견을 냈다가 오해만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밝힌 윤 후보와 홍 의원의 접선도 물 건너 가는 걸까요? 지난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했던 홍준표 전 대표와의 뭐 단일화 아닌 단일화. 그러니까 저는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가 이번 주 중으로 홍준표 대표와 이제 접선도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대표가 강조한 홍 의원과 단일화. 사실 정치권의 관심은 다른 쪽에 쏠려 있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여부인데요. 안 후보 연일 단일화론에 선을 그으면서 완주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이 지금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 그리고 또 과연 어떤 후보가 더 확장성이 있는 후보인지 그걸 보고 저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일화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안철수로 단일화. 안철수로 단일화. 그게 시중에 떠도는 그런 말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자는 생각인 듯한데요. 안일하게 생각해선 이른바 안일화도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 후보의 지지율 물이 빠지기 시작했죠.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5.5%포인트나 빠지면서 한 자릿수로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나온 조사에선 보시는 것처럼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 역시 단일화로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단일화 시 이재명 후보를 앞섰는데요. 지지율 격차가 각각 8.2%포인트와 7.9%포인트로 차이가 대동소이합니다. 안 후보가 자신했던 확장성, 윤 후보보다 더 낮다고
자신할 순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부에 강하게 각을 세우며 더 나은 정권 교체의 주역은 나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현 정권의 수십조 단위인 악성 포퓰리즘 돈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뭐가 다릅니까? 가불추경으로 정부가 이재명 선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여당과 이재명 후보는 성이 차지 않나 봅니다. 안 후보의 지지율 밀물처럼 다시 밀려 올라갈지 아니면 썰물처럼 빠져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한데요. 이번엔 지난 대선 때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경계의 의미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도로 아미타불